지난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남해방송 아나운서 이하영입니다. 9월 21일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남해실버 합창단 6학년 5반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래를 좋아하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남해실버 합창단 6학년 5반이 지난 9월 17일 남해경찰서 마당에서 국민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가을 야곡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남해경찰서와 남해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가 후원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리에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6학년 5반 합창단은 노사연의 바램, 따오기, 사랑은 돈보다 좋다 등 다채로운 곡들과 아름다운 화음을 국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허리가 굽어져서 자세도 바르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게 되면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그런 황홀한 기쁨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내 손을 조금만 빌려주렴. 내 곁에는 항상 너를 최고로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로 시작하는 우리 모임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가지고 강현수 선생님이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서 계시는 우리 김충국 씨가 네. 우리 경찰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 이런 제의를 해서 뭐 좋겠다. 참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실력을, 끼를 마음껏 발산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 발전돼서 우리 남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우리 어머니 합창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다. 또 이번 음악회에서는 실버 합창단의 공연뿐 아니라 지역 가수 김씨나 보물섬 국립합창단과 남시대 합창단, 이수봉 경찰의 클라리넷, 가수 민지 등의 무대가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했습니다. 올해도 남해바다미술대회가 열려 학생들이 상상력과 꿈을 펼쳤습니다. 기련미술관과 남해미술교육연구회가 주관한 제5회 남해바다미술대회가 지난 9월 19일 기련미술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남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기 위한 이번 남해 바다미술대회는 국내를 비롯한 경남 도내의 초중고교생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가족, 친구, 선생님과 미술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회화, 소조,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의 나래와 꿈을 펼쳤습니다. 저희 미술대회는 스킬을 평가하는 미술대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상력과 어떤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유추해내는 그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미술대회 주제도 상상력이 자극되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죠. 24일 날 바다미술대회 이제 수상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발표함과 동시에 저희 미술관 한켠에서 이제 수상자 전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화전문화제, 남해 화전문화제가 10월 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작들은 그때 전시를 다시 그때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여러모로 도움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여튼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대회의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24일 기련미술관 카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한 학생에게는
경남도 교육감상, 남해군수상,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남해군 의회의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주현미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소리여행이 남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가수 주현미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소리여행 공연이 지난 9월 16일 남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남해군과 창원국악관현악단이 주관하고 경상남도가 주최한 이날 공연에는 국민 10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공연에서는 재즈와 어우러진 국악관현악, 성악, 모든북 관현악 협주곡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져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가수 주현미 씨가 그의 히트곡 짝사랑과 신사동 그 사람 등을 불러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남해시금치연합회가 발족했습니다. 남해시금치연합회가 지난 9월 17일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창립총회는 박영일 군수, 여상규 국회의원, 농업 관련 단체와 시금치 장목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서면 시금치 장목회 이혁균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남해시금치연합회는 지난 3월 연합회 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8월 25일 추진위원 모임을 갖고 회칙을 제정했습니다. 향후 남해시금치연합회는 남해시금치 산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과 박삼준 의원이 군 예산 편성과 인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이 남해군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열린 남해군의회 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에서 김두일 부의장은 타 시군과 비교해 남해의 농민은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남해군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난히 잡은 말은 지난 7월 군인사회 남핵상을 짚었으며 군의 대부분 정책들이 지역민을 배제한 상향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국민, 노약한 남해군을 위하여서는 농업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책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부군 스님이 남해군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 6개월 만에 바꿔버리면은 저희 군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고 영속성이 없습니다. 또 이날 박삼준 군의원도 지난 군인사에 대해 원칙이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인사가 된다면 군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무원칙 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어요. 어디에 7월 30일자 인사를 맡고 그럼 1월 20일자 인사를 안 맡든지 두 개 중에 6개월 만에 그렇게 36년을 정부 조치하고 순환보식 별로 안 하고 하는데 그게 묻지 맞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무국 고지 인사를 하고 직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많이 하십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520억 3,564만 1천원보다 7.15%가 증가된 3,772억 6,701만 5천원이며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에게 총 5건, 8건을 삭감하여 1월 기타 내부 거래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수반으로 군정홍보 광고는 연초 수립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운행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상반기에 연중 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비정상적인 예산 운용을 하였으며 추가 경정 예산의 요구한 금액은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한 것으로 관리 상업비 4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 소관 사항으로 관광남의 친절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은 친절 제고 방안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나 연구 용역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등자름 장군 주무원 조성은 사전 행정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시설비 4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동식 공연 촬영 구입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사 불로불급하다고 판단하며 공연 촬영의 운영 호가면에 매너를 예측해 볼 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자산 및 물류취득비 2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가수관으로 마늘 한룡 사료 첨가제 지원에 있어 마늘 사료가 남해 한 고급육 생산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불투명하고 추가 경정 예산의 요구한 금액은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한 것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권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시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수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멀리 보고 크게 보면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국민, 고약한 남의 건설 위하여서는 농업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책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직도 이 남해성의 농업을 지키고 계십니다. 남해성의 미래 지속적인 선장 동적인 농업의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하여 농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약속하는 교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과연 이 독일 마을이 독일 사람들 겁니까? 아니면 남의 국민의 것입니까? 부수용 문화관광 사업 분야 경험이 많으십니다. 지역 내 관광시설 투자가 지역 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관광객의 편의동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독일 마을에 관광 안내소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 안내소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 스님이 남해군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 6개월만에 바꿔버리면은 저희 군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하다가 영속성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하수소학장님이 새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수도 정책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과장이 바뀌니까는 엊그저께 이 사무감사에 탑승이 나갔어요. 우리 우리 감사팀의 팀장님이 어디 전직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마늘연구소 행정실장에 있거든요. 자기가 한 걸 갖다가 자기가 3일 동안 감사하는 그게 감사가 됩니까? 이거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의하면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야생의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미래전략 사업임을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평산지 발해길 관광객 편의시설 하자리 공사를 하고 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망산 관광단지와 방한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 기능을 하고 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 부위원들이 예산을 주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있는 건지 모릅니다. 직제라는 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무 분장은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무는 의무의 효율을 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보다 연계된 사업들은 한국으로 모아서 추진하는 게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속에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업무가 어느 과에 속해 있다. 이렇게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업무 해법에 의해서 다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상향식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민과 지역군의원의 배제가 되었고 군수와 담당 공무원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저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군수님을 도태하고 계신 군수님이 전반적인 걸 챙겨가지고 앞으로 좀 이렇게 정말 다시 이런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 신문에서 보도된 매각 매직 문제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사항만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에서 직책이나 직렬에 관하여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인사행위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기 위함임을 먼저 밝히며 오해 없으시기 지난 7월 31일자 인사전에 예고한 남해군 인사발령의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준과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준과 원칙은 민선 6기 2년차에 적어진 핵심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기관의 구축에 중심을 두면서 능력과 의욕 있는 직원을 발탁해서 직원이 적재 적소를 매칭하고 소수직리를 안 배려해서 상반기 조직개편 인사와 함께 그 업무 이론 구성을 위해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히 본청의 팀장과 ứng 팀장의 교류 확대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보충을 적극 많이 하는 데 도와주고 있는 인사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인사가 되지 않았다 봅니다. 특히 승진 인사에서는 경무부서, 군정기회도 밤낮없이 주 업무를 추진한 팀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사무관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밖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 재무유과 쭉 내려가면 이게 36명입니다. 자, 이 이야기 뭔 말이냐면 앞에 1월 20일자 인사에서 이동을 했던 분들이다. 맞죠? 맞습니다. 자, 이게 36명입니다. 36명인데 이 36명이 6개월 만에 움직여야 될 이유가 적어도 형벌을 받았거나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총괄적으로 자 1월 20일자 인사, 7월 31일자 인사 두 개 중에 한 개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두 개 다 잘한 인사입니까? 설청 면장은 3번이나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6개월하고 전보되고 새 면장 부임하고 6주 교육받고 왔다 와서 이제 일하려고 자리 잡으니까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묻지 않겠습니다. 타당한 인사 조치라 보는지 행정관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본인들의 또 기사의 권리인 거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 다음에 제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내가 안 봐야 하면은 적어도 올해서 벌을 주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분실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하든지 한 번 말 한 번 없이 했습니다. 면장은 한 지역이 책임질 수장이 다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규정에 맞게 조치하고 개선시키게 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소문이나 누가 측근이 카드라픈 말에 면장을 받고 그러면 그 지역민은 그렇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 3,500여 설치 면민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번 인사가 1년에 3번의 면장이 바뀐 데 대해서 그 말씀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사무관을 승진시키면 읍면장으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외 전문의로 보통 오는 게 통례했습니다. 사무관 승진자 전부를 사업부서장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도 일을 해나가는 추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중요도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마 많은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까지 보통 사무관을 승진하면은 업무를 보냈다는 것은 거의 관례에 따라서 뿐이지
그 관리도 이제는 굳이 엄밀히 보내지 않고 바로 신부수장으로 발령을 해서 업무를 민선 6기가 좀 더 힘차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유정권자의 결단의 여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속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가장이 1월 20일자 인사에서 발령받았던 가장 5명의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연속적 안정성입니까? 그걸 어찌 연속적 안정성으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숨지 마세요. 네,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답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손으로 하늘 가리는 소리 하지 드리겠습니다. 마세요. 네. 정확하게 했어요. 어디에 7월 30일자 인사를 맞고 그럼 1월 20일자 인사를 안 맞든지 두 개 중에 6개월 만에 그렇게 36년을 정부 조치하고 순환보식 별로 안 하고 하는데 그게 묻지 맞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무국 고지 인사를 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시죠. 적어도 군수님이 그래 하시려 해도 과장님이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행정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스맨입니까? 건설교통과의 행정직 과장을 발령한 걸 언론이나 일간직까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발령한 사업을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에는 그 시설직이 가락한 분이 없습니다. 이 앞에 몇 년 전에도 행정직이 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는 행정 그다음에 시설직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건사업인 국도시도공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교, 노랑간, 성공, 이타로 지방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국내에서 우리 안에 이래 하는 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됩니다. 이게 경남도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 인연들이 일이 안 풀 때 가서 선배님, 후배님, 동생, 형님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전문직 과장이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국내 안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좀 작업하면 됩니다. 인사의 남용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말에 또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서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다 받지 못하고 또 인사위원회가 거수기나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부여받은 인사위원회 기능을 다음에는 꼭 해주실 것을 누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랑합니다. 인사권자의 월권한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 할지 모르나 그 권한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될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3번의 정기 인사 이후에 지방신문, 지역신문에서 그 난맥성을 지적해온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0일자 인사 이후에는 지방 일간지까지 나서 질타를 해도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흑자는 지금 남해군의 인사행정에 대한 대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연말에도 내년에도 5급 3관 자리는 많은 승기 요인을 만들어 똑같은 인사 행태가 행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하이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600년 공무원이 나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일하는 남해군 공무원의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업무에 가감히 도전하여 평가를 받으려는 근무 풍토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진하는 자신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국민에게 떳떳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인사같이 난맥상이 이어진다면 군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원칙 인사했다는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600여 공무원과 50만 내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 수협이 제15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11일 상주 은모래 비치 해안가에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대청소에는 상주 어촌계 어업인을 비롯해 명공무원, 상주 초중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약 5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남해군 연합회 김국재 회장과 하정현 사무국장이 지난 9월 17일 회원들을 대표해 향토장학금 200만 원을 남해군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날 농촌지도자 남해군 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원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남해 사랑의 집은 지난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이동면 신전에 위치한 남해 펜션타운에서 가족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거주인과 어머니와의 유대감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미술치료를 비롯해 자녀에게 편지 쓰기, 파독 전시관, 원예예술촌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주간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9월 27일은 우리나라 연중 으뜸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느 때보다 더욱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